음, 지난 수업 시간 우리 그 배열 조금만 봤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배열을 설명하고 객체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 배열. 어, 두 가지 선언 방식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자, 일단은 콘스트 A는 대괄호 10, 20, 30. 자, 이렇게 선언하는 방식이랑 하나 더 어떤 방식이 있나요? 콘스트 B는 new array 10가, 20가, 30 이렇게.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자, 요거는 지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죠. 문서 하나 만들게요. 문서 지금 만드시고, 자, 스크립트라고 선언을 해주시고, 여기다가 배열 선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너무 많이 붙였네. 자, 배열. 지난 수업 시간에 했던 거라서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를 드릴까요? 이거를 일단은 간편 게시판에 일단 드리기로 하고, 지금 바로 뭘 하시냐면은, 10, 20, 30이다, 그죠? 요거는 제가 40, 50 이렇게 할게요. 배열의 길이 구해보시죠. 콘솔 창에 출력해주세요. 자, 배열의 길이를 구하셔가지고 콘솔 창에 출력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해볼게요. 어, 배열의 크기를 콘솔에 출력하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를, AI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여러분, 구글에서 자체 제공하는 제미나이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구글 새 창 하나 띄우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자, 여러분, 구글 들어가시면 이거 있죠, 이거. 자기 아이디 옆에 보시면 점 보이시죠, 점. 네, 점 누르시면은 여기 제미나이 있습니다. 네, 제미나이 클릭하시고, 자, 여기다가 요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어,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입니다. 배열의 크기를 콘솔 창에 출력하는 나머지 문장을 작성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작성해 주는지 한번 볼까? 재미나이가. 어, 너무나 완벽하게 작성해 주네. 이걸 제가 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런 AI 이용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이용하시기로 하고 저는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제미나이 이용하셔도 되고, 그록 사용하셔도 되고, 챗 GPT 사용하셔도 돼요. 전부 다 무료로 다 제공해주고, 이 정도의 수준으로는 대답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콘솔 창에다가 배열의 길이 구하는 문장을 한번 작성해 본 거고, 네, 이게 정답이고요. 당연히 제가 원하는 것이고요. 실행은 별도로 안 해봐도 되겠죠? 자, 실행은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자바 수업을 이미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객체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죠? 객체가 뭐죠? 객체? 객체란. 자, 객체란 속성과 기능을 가진 유무형의 모든 것. 엄청나게 짧게 제가 적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AI에다가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란 무엇이니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물론 대답을 해주겠지만 간단 명료하진 않을 거예요. 엄청나게 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객체는 속성하고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속성이 뭐죠? 멤버 변수예요. 멤버 변수. 기능은 메서드를 말해.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봐요. 어레이라는 게 있겠죠. 어레이가 가지고 있는 속성도 있을 거고 기능이 있겠죠. 자, 질문합니다. 이미 수업을 했었기 때문에 질문. 랭스는 속성일까요? 기능일까요? 이걸 모르면 이거 미친 건데. 어? 아니, 랭스는 속성이겠냐고요? 기능이겠냐고요? 속성이 속성! 그거 어떻게 구분하는데? 기능이면은 가로가 있을 거잖아. 메소드니까. 어? 아, 이거 뭐 자바에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다 알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여러분 지난 수업 시간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배열 객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 즉 뭐 메서드는
어떤 것이 있나요? 딱 한 개 배웠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포이치예요, 포이치. 한 개 배웠어. 하나 배웠다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여기 10, 20, 30이 있고, 여기를 바꾸겠습니다. 40, 50, 60, 70이라고 하자. 자, 이제 여기에 뭘 출력하냐면은, 배열 요소를 몽땅 다 출력하는 문장을 포이치로 작성하셔야 돼요. 10, 20, 30, 40, 50, 60, 70 전부 다 출력돼야 돼요. 물론 이것도 어디에다가 AI 이용하셔도 됩니다. 앞으로는 AI 이용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본인이 작성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또 이제 AI 이용해가지고 이 답을 봤을 때 이해하는 수준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뭐 간단한 문제였고요. 뭐 이 정도는 뭐 무료 AI를 이용하시면 뭐 얼마든지 답해주니까 너무 쉽게 하셨을 거예요. 자, 이게 배열인데 여러분 여기 봐요. 이렇게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두 개 똑같은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자바라는 객체 지향 언어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이 훨씬 더 와닿죠. 근데 이게 더 간단하니까 이렇게 생성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어떤 거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선생님 무슨 차이가 있어? 차이 없어요. 이걸 더 많이 사용하겠네. 그래요. 이게 더 많이 사용되지. 더 간단하니까. 똑같은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포이치 사용해 보겠습니다. 포이치. 근데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그 포이치가 메서드고 이게 이제 시그너처가 어떻게 되는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포이치죠, 포이치. 포이치라는 이 메서드가 반환형이 있는지, 매개 변수는 뭐가 들어가는지 혹시 아신다면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매개 변수 어떤 게 들어갑니까? 매개 변수로는 펑션 타입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여기 펑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 했었잖아요. 얘가 반환형이 있습니까, 혹시? 반환형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AI한테 물어보면 되긴 한데 우리 그 자바스크립트 이거 포이치 어디서 찾아서 사용하죠? 어디서 찾아서 사용합니까? MDN. 자, MDN 검색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MDN의 어레이. 이거 찾아서 쓸 줄 알면 됩니다. 이런 API 보는 게 중요해요. 자, 자바스크립트. 물론 저기 뭐지? 이런 것도 다 뭐 AI가 다 작성은 해주겠지만, 근데 이제 질문하는 시간도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길잖아.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게 좋지. 자, 어레이 객체. 어레이가 가지고 있는 왼쪽 편에 보시면은 포이치라고 있죠. 포이치. 자, 포이치를 찾아가겠습니다. 포이치. 여기 있네요. 자, 여기서 하나 제가 얘기할 테니까 잘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은 프로토타입이라고 다 적혀져 있죠. 네? 이거는 객체 메서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소리죠? 여러분 봐봐. 객체 메서드랑 상반되는 그러니까 대비되는 애로 정적 메서드 있잖아. 얘는 프로토타입이라고 없지. 이거는 스태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문법적으로 여러분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객체 명점 해가지고 호출했죠. 포이치를. 예. 근데 이제 왼쪽 편에 프롬이 만약에 있다면 얘는 뭐 스태틱이니까 어떻게 클래스 이름으로 호출하는 느낌. 이 느낌. 객체를 생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해하셨죠?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 자, 그럼 포이치의 시그너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포이치가 뭐 어떻게 선언돼 있냐? 매개 변수 뭐가 들어가냐? 자, 일단 보겠습니다. 포이치는 뭐가 들어갑니까? 여기 보시면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콜백 펑션.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 거 콜백 펑션. 자동으로 호출되는 함수를 콜백 펑션이라 그래. 여러분 다시 여기 콜백 펑션이라고 돼 있잖아요. 뭐라고? 자동 호출이에요. 프로그래머가 호출하는 게 아니라 자동 호출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프로그램 실행될 때 얘는 자동으로 호출될 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자, 얘가 누굽니까? 얘가 누구죠, 얘가 누군데? 함수인데 하살표 함수잖아요. 하살표 함수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하살표 함수예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매개 변수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콜백 펑션은 여기에 인수가 하나, 두 개, 세 개. 그러니까 매개 변수 세 개 선언될 수 있대. 어디에? 이곳에. 매개 변수 세 개 선언될 수 있다고.
근데 예문에는 한 개 선언해놨네요. 예?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로직이죠, 이 로직. 이 로직의 엘리먼트 하면은 A, B, C가 출력되죠. 예. 근데 나는 인덱스 값을 출력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여기서 바로 고치세요. 여기서 고쳐서 런. 저 보러 가겠습니다. 다시. 선생님, 문제가 뭐였죠? 인덱스 값을 출력해. 0, 1, 2. 여기에. 그래서 이 로직을 바로 고쳐. 그래서 run이라고 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어요. 힌트는 밑에 보시면은 콜백 펑션의 매개 변수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보실까요? 자,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게 매개 변수 3개 선언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예.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여기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은 변수 1번, 변수 2번, 변수 3번 이렇게 할 거라고. 물론 여러분 변수 4번 해도 괜찮아. 응?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질문 하나 할게. V4 출력하면 혹시 뭐 나올까? undefined 같은 거 나오겠죠? 여러분께. 없는 거는 이렇게 나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예? 예,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 이 모든 어떤 그 문법 같은 걸 약간 좀 안 지켜도요. 뭔가 좀 돼. 이게 뭐 매개 변수 3개짜리인데 4개를 넣어줘도 얘가 반응을 한다고. 자, 아무튼 V3을 출력하면 뭐가 나온다? 배열이 나옵니다. 배열. 그렇게 나와 있었고요. 배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V2를 출력하면 바로 내가 원하는 인덱스를 출력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자, 그럼 V1을 출력하면 뭐가 나오냐고? V1은 당연히 요소가 나오죠. 이게 제일 많이 사용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네,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API 보시고선 이제 뭐 사용하실 수 있으면 되고, 만약에 이걸 봤는데도 내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AI한테 명령을 내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외우라고 했었거든요. 수업 방식이. 근데 지금은 외울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AI랑 일할 거니까.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 그러면 하나도 몰라도 되냐? 그런 건 아니지. 이런 용어를 모르면은 내가 질문을 못 하잖아. 매개 변수 이런 걸 몰라. 그러면 질문을 못 하는 거죠. 아시겠죠? 뭐 어떤 느낌인지 알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for each를 해봤고 많이 쓰는 것만 할게요. for each는 많이 쓰는 거니까 제가 한 거고요. 자, 왼쪽 편에 보시면은 이제 array를 제가 찾아서 한번 볼게요. array. 왼쪽 편 EA를 누르십시오. array를 눌러봐요. 설명이 쫙 나와 있고. 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length는 아는 거고 우리 그 뭐 길이 아는 거죠? 아까 했었고요. 자, 그다음 이 부분은 볼까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 부분 보시면은 fruit 5라고 하면 이거 인덱스인 거 아시죠? 그죠? 이거 인덱스인 거 아시잖아요. 네. 자, 그다음 질문할게. 자, 이게 뭐지? 도대체? 이거 뭘까? 아니, 그러니까 자바 수업에도 오브젝트가 있었는데, 아니 자바스크립트에도 오브젝트가 있네요. 예?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어레이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오브젝트가 있네. 오브젝트가. 자, 오브젝트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바스크립트에 뭐가 있다? 자바스크립트 여기 MDN 사이트에 가보시면 레퍼런스 있단 말이에요. 자바스크립트 누르시잖아요. 자바스크립트 눌러보면은 왼쪽 편에 표준 내장 객체라는 게 있어요. 표준 내장 객체 누르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배울 핵심이에요. 이게 표준 내장 객체가. 자, 지금부터 뭔가 설명드릴 테니까 조금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배열이죠. 배열 어레이를 어떻게 객체 생성했습니까? 요렇게 객체 생성했다는 거는 어레이는 뭐다? 객체라는 말이겠네. 맞죠? 예. 그러면은 방금 보셨던 오브젝트 있잖아요. 오브젝트. 예, 오브젝트도 사실 객체죠. 객체예요. 어디에 있다? 여기 자바스크립트 표준 내장 객체에 있어요.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알파벳 순서네. 그럼 당연히 오브젝트 해가지고 있겠죠. 오브젝트. 오브젝트가 안 보이네. 오브젝트 지나갔습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오브젝트 있고 나머지도 있고 뭐 있네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객체인데, 자, 그러면 객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십시다. 객체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할게.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런 정도가 있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장 객체가 있고요. 내장 객체라는 게 뭘까? 자, 내장 객체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 내장 객체가 뭐지? 빌트인 그 뭐 객체 뭐 이런 게 뭘까? 자, 여러분 여기다가 스크립트 우리 이미 자바에서 스크립트 객체를 배웠으니까요. 자, 여기다가 const a는 new array 10과 20 이렇게 해놓고요. 자, const b는 new car. 자, 여러분 여기서 오류 나요. 이유는요. 아니, 방금 설명했잖아. 이거 오류 납니다. 이거 오류 나는 이유. 오류 발생하는 이유는 아니, 방금 제가 어떤 단어를 얘기를 했죠? 내장객체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장객체. 내장객체. 내장돼 있느냐 없느냐? 이건 오류가 안 나요. const c는 new object. 이거 오류 안 나. 왜? 내장돼 있네? 이거하고 이거는 내장이 돼 있어. 이거는 없어.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내장객체가 아니어서 오류 납니다. 이제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선생님 이거 오류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미나이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오류 해결해줘 해보세요. 오류 해결해주세요. 이렇게. 오류 해결해주세요. 이렇게. 자, 여러분 일단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미나이에다가 제가 오류 해결해줘. 오류 해결하세요 라고 하니까 뭐라고 답이 나왔냐면 여기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여러분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나왔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건 자바잖아. 에? 맞죠? 이거 자바네 이거. 맞죠? 자, 여러분 자바스크립트에도 이 문법이 있어요. 이렇게는 잘 쓰진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언어라는 걸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제가 이제 이거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오류 해결하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펑션, 생성자 함수 만들면 됩니다. 펑션 카 가로 블락 만드세요, 이렇게. 그러면 오류 나지 않아요. 그러면 원래 오류 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파악하냐면은, 자, 여러분 여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VS 코드에서 제가 이거를 붙여놓고, 이거 없었어. 얘가 없었어요. 없었고 제가 이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픈이드 파이브 서버를 열어가지고 여러분은 라이브 서버죠. 열어서 실행을 하면은 아니 선생님 오류가 안 납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오류는 어디서 났다? 오류가 어디서 났다고요? 네, 개발자 모드 열면 나오죠. 개발자 모드를 F12번으로 개발자 모드를 열면은 빨갛게 뜹니다. 레퍼런스 에라. 그죠? 네, 당연히 여기서 오류 났다 이러면서 오류 났습니다. 이거 오류예요, 오류. 그러니까 화면에 아무것도 안 뜬다고 안 뜬 게 아니고 오류가 난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자, 여기다가 이게 바로 생성자 함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언해 줘야 돼요. 카 가로 블락 저장. 자, 그 다음에 새로 고침.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 화면이 어디 갔냐면 여기 새로 고침이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떴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지금 핵심이 뭐냐? 지금 선생님 무슨 수업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 객체에 대해서 이해하라고. 객체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내장 객체 이제 이해하셨죠? 내장 객체는 내장돼 있어요. 웹브라우저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어레이나 오브젝트는 우리가 생성자 함수라는 걸 만든 적도 없지만 어떻게? 내장이 이미 돼 있어가지고 이미 호출된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뭐가 있다? 사용자 정의 객체라는 게 있네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사용자 정의 객체는 내가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만드는 거 오늘 배우겠네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돔 객체를 사용해 웹 문서를 관리하는 방식. 돔 객체라는 게 있다. 돔 객체. 객체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돔 객체는 뭔가요, 선생님? 여러분, document.write 이거 이상하지 않아?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30을 출력한다. 이거 뭐 이상한 거 얘기해봐요. 자바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자바 수업을 들었으니까. 자바에서 객체가 뭔지 아니까. 이해 안 되는 파트는. 도큐멘트가 참조형 변수라면 얘는 왜 객체 생성 안 된 거야? 얘는 객체 생성이 안 됐네? 예. 이게 바로 뭐 이런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그냥 바로 사용한 거 있죠? 이게 이제 돔 객체예요, 또. 돔 객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바로 사용해. 이건 돔 객체. 자, 그 다음 이제 브라우저 객체도 있거든요.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이라는 건데 이 부분은 다음에 얘기할게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일단은 이거부터 볼게요.
내장 객체 말고 사용자 정의 객체부터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종류를 얘기했어요. 외울 건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이런 종류가 있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콘스트 VS 코드를 열어서 제가 해볼게요. 있으니까 이걸 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게 일반 함수하고 생성자 함수 어떻게 틀린지 얘기할게요. 자, 여기다가 콘솔 점 로그 여기다가 이제 b 점 스피드, 우리 뭐 자바 수업 시간 했던 거랑 똑같죠. 스피드 그리고 컬러 이렇게 할게요. 이게 바로 멤버 변수인 거 아시죠? 멤버 변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멤버 변수 어떻게 선언하냐면 디스 붙여야 돼. 자바스크립트는 디스를 붙여야 돼. 멤버 변수 선언할 때. 재밌죠? 스피드를 제가 10 이렇게 하겠습니다. 디스 점 컬러를 제가 여기다가 레드 이렇게 할게요. 레드. 그러면은 10과 레드가 출력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디스를 붙여야 돼. 생략 못해요. 반드시 디스 붙여야 돼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 B는 여기 있었습니다. 네, B라고 했네요. 제가 모르고 카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카일. 자,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카피하겠습니다. 카피해가지고 여기다 하나 더 만들어서 카2 이렇게 하겠습니다. 카2 이렇게 카2의 스피드와 컬러를.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이렇게 할게요. 여기다가 얘는 속도가 10이고요. 빨간색. 얘는 속도는 20. 블랙. 그렇게 출력되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답이 뭐가 나오냐면 10 레드, 10 레드 이렇게 나와요. 고쳐주시죠. 어떻게? 저 생성자의 인수로 넘겨진 값들이 출력되게 하시면 됩니다. 드리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자바 수업을 했던 사람들이라서 여기 보시면은 생성자에 뭐를 매개 변수 선언해 줘야 되죠. 여기 차라리 집어 넣으시면 되고 A, B 이렇게. 자, 저장해 가지고 이걸 실행을 해 볼게요. 당연히 뭐 그런 결과는 나오겠죠. 자, 실행을 했더니 결과는 자, 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메서드 등록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여기서 자동차 1번에 컬러를 체인지하고 싶어. 뭐 빨간색이었는데 핑크로 바꾸고 싶어. 핑크로. 그래서 내가 바꾸고 난 뒤에 컬러를 찍어 보고 싶죠. 당연히 핑크라고 나와야 되겠죠. 자, 이게 메서드인 건 아시겠죠? 예. 메서드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메서드 등록은 자, 역시 디스입니다. 생략 못 하고요. 메서드 명을 적어 줍니다. 체인지 컬러. 그리고 뒤에다가 함수를 집어 넣습니다. 무명 함수라고 하죠. 이해하셨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색깔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컬러를 C로 바꿀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반드시 멤버 변수는 디스를 붙여야 돼요. 예? 이 디스를 생략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자바스크립트는.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거 이해하셨어요? 네. 일단은 해보시죠. 그러면 마저 제가 문제 하나 더 드릴게요. 이렇게 하십시다. 여기다가 카 2점 프린트 인포라고 하니까 자, 이거 없애겠습니다. 이거 두 개 없앨게요. 이거 두 개 없애고요. 여기에 결과가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은 자동차의 정보니까 속도. 자, 이렇게 속도 20이라고 나와야 되고요. 뭐 색상 뭐 블랙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이해하셨을까요? 예, 프린트 인포 메서드도 선언해 주세요. 이거 드릴 건데 자, 대신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템플릿 문자열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템플릿 문자열로 이거를 출력을 해 주셔야 돼요. 템플릿 문자열을 반드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일단 드릴게요. 일단 드릴 테니까 자, 받으시고. 네, 그렇죠. 그 전문 용어가 템플릿 문자열이니까 그 용어 자체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런 용어를 알아야 제미나이나 뭐 이런 애들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으니까. 네. 뭐 백티 그런 거 있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약간 곤란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거를 같이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this라고 붙이고 뭐를 프린트 인포 는 펑션 가로 블락이죠.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서 매개 변수 없고 여기 출력만 하시면 되니까 콘솔.로그를 그대로 데리고 와가지고 카피해서 붙여갖고 자 백틱으로 백틱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속도 콜론에 달러 블럭에다가 디스.스피드 자 콤마 색상 달러 블럭 디스의 컬러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잘 되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되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거를 있잖아. 이거를 그대로 데리고 갈게. 밖으로 뽑았죠?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이름을 F1이라고 했다. 그러면 F1을 등록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좀 많죠. 여기 안에다가 바로 집어넣으면 지저분함으로 이해가 되셨을까요? 요렇게도 많이 해요. 요렇게도 이해하셨죠? 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다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스피드업 해볼게. 속도를 높여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속도를 높이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좀 다른 방법인데 봐주셔야 됩니다. 점 프로토타입이라는 건 키워드입니다.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점 찍고 메서드 명을 입력을 해요. 스피드업는 자 펑션 가로 블락 자 여기다가 속도 한번 높여볼게요. 속도를 받아와 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스피드에다가 스피드 플러스는 n 이렇게 이거 메서드 등록하는 방법 또 다른 메서드 등록하는 방법 문법이 어떻게 되죠? 자, 이 클래스 이름이 있는 거고 프로토타입이라고 붙이고요. 메서드 명이 오고요. 펑션 자 그래서 자 이거 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시냐면은 here 여기도 here라고 해놓을게요. 지금 속도가 얘는 10이고 얘 20이잖아요. 그죠? 스피드업 호출하셔가지고 답이 그 속도가 10씩 증가시키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20 될 거고 얘는 30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스피드업도 호출하시고 프린트 인포도 호출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속도가 변경되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자 여러분 같이 보시면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스피드업 호출하시고 프린트 인포도 호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얘 없앨게요. 이거는 필요 없고요. 여기다가 카 1. 스피드업 속도를 높입니다. 일단 10을 증가시켜라. 그리고 자동차 1번에 프린트 인포 호출을 해가지고 속도가 올라갔는지 확인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2번도 올라갔는지 확인할 거죠. 2번.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출력해 볼게요. 저장을 해서 제가 실행을 했더니 예, 속도는 올라갔습니다. 그죠? 속도는 올라갔어요. 이 예문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예문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this를 붙여야 멤버 변수가 되는 거고 this를 붙여야 메서드 호출도 가능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this를 반드시 붙여야 되고 메서드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프로토타입을 붙여서 하는 방법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예문을 가지고 있다가 응용할 줄 알면 되니까 제가 응용 문제 드릴 거거든요. 자, 응용 문제를 풀어 보십시다. 그러면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이걸 외우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렇게 대충 돼서 다음에 이 문장을 보고 내가 해석을 할 줄 알고 이걸 이용할 수 있다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응용 문제 들어갈게요. 여러분 여기 봐요.
const a는 new array의 되가로 아니죠. 가로죠. 10과 20이라고 했어요. 이거 배열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어레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몇 개 있다고요? 달랑 한 개 제가 배워드렸죠. 포이치. 자, 근데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AABBCC라는 메서드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거든요. 이름도 수상하고. 이런 게 있을 리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에 놀랍게도 배열 안쪽에 있는 값 있잖아. 10, 20, 30이 출력됐어. 처리해줘. 다시 여기서 오류나요. 여기서 오류나. 그러면 여러분 AABBCC를 어떻게 해야 되죠? 만들어야 되겠네요. 우리가 안 만들어져 있어요. 포이치는 있지만 AABBCC는 없어요. 그러면은 아까 메서드 등록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죠. 메서드를 등록하는 방법은 this 점을 붙여라. 메서드 이름이다. 함수 호출.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다? 이런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질문. 어떤 걸 이용하셔야 됩니까? 어떤 걸 이용해야 돼? 이거 이용해야 돼? 이거 이용해야 돼? 두 번째 거 사용해야 되겠지. 왜냐면 이건 내가 개발할 수 없잖아. 이미 어레이 생성자 함수는 어떻게? 선언돼 있어. 그래서 내가 dis.AABBCC 하고 등록을 못해.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객체에다가 내가 원하는 객체를 추가하고 싶다. 프로토타입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처리해 주십시오. 10, 20, 30이 나와야 됩니다. 드리겠습니다. 처리해 주시죠. 뭐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든지 그록한테 물어보든 챗GPT한테 물어보든 이거 오류 해결해줘 라고 해보든가 아니면 본인이 풀든지. 자,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레이 점 찍고 프로토타입 점 찍고 AABBCC는 펑션 가로 블록. 그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dis.forEach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되셨죠? dis.forEach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거죠? 이해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살표 함수 이용해 보겠습니다. 엘리먼트 하살표 콘솔.log 이해하셨을까요? 여기에 왜 dis 들어갔는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방금 전까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실행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오죠. 여러분 이 예문에서 중요한 건 바로 dis였습니다. dis. 이걸 이해하려면요. 요 예문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그 자동차 객체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자동차 객체 두 개잖아요. 그죠? 자동차 생성자 함수고요. 여기에 dis를 붙여가지고 뭐를 메서드 등록하는 방법도 배웠고요. 이 방법 외에도 요렇게 프로토타입을 이용하시면은 메서드 등록이 가능하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반드시 dis를 붙여야 된다는 거. 멤버 변수에 접근하던 메서드에 접근하던 dis를 붙여야 됩니다. 예? 이 dis가 바로 누구냐? 이 dis는 누구냐면 어레이 객체가 가지고 있던 뭐 for 메서드를 호출한 거죠. 그냥 for 하시면 오르나. 이거 없이 dis 점 빼면 오르나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dis 점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